예, 안녕하세요. 안내 드렸었던 보강 동영상 지금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기술적인 문제로 몇 번 지금 시작을 했다가 제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중간에 버퍼링이 조금 있으면은 네, 좀 기다려 주시면 이제 다시 영상이 네, 재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 차례 지금 다시 했는데 인터넷 상황이 네, 이상하게 좀 안정적이질 못해서 네,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는 이제 멕시코의 벽화 운동입니다. 음 앞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주제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었던 나라가 멕시코이고요. 오늘 역시나 이제 멕시코에 조금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멕시코의 네, 지금도 잠깐 꺼졌다가 켜진 것 같은데 예. 어 멕시코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저희 수업인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멕시코가 상당히 중요한 네,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멕시코가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식민지 시대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에스파냐 문화와 그리고 아스테카 제국이 남긴 원주민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섞이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는 현상을 이제 혼종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혼종 문화의 특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지역이 멕시코이자 멕시코는 이러한 혼종 문화를 국가적 정체성으로 이제 사용을 굉장히 잘한 국가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템플로 마요르 혹은 이제 인류학 박물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 원주민 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잘 사용했다라는 건 인제 민족주의 이제를 성립시키는데 이제 그 원주민 문화를 활용했다. 이제 요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설명드릴 멕시코 벽화 운동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설명드렸었던 네, 국가 정체성 확립 속에서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하는 차원이 쪼끔 이제 추상적으로 느껴지셨다라면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서는 이제 그것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실체 네, 이제 실제로 이게 무슨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가를 조금 선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멕시코는 뭐 저희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뭐 라틴 아메리카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도 멕시코를 빼고 라틴 아메리카 여행을 계획하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결국 멕시코를 빼고 이제 남아메리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이제 아르헨티나나 칠레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제 끝까지 보통 고민들을 해요. '이제 멕시코를 안 가도 되나? 라틴 아메리카 여행을 가는데.' 네. 이제 요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이제 중요한 나라이고 문화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멕시코에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안 가기가 어렵고 일단 라틴 아메리카 여행을 간다 하면 멕시코를 안 가기가 어렵고 멕시코를 간다 했을 때 또 안 가기가 매우 어려운 무슨 말이냐면 멕시코를 여행 간 사람은 100 이면 100 일단 여기는 간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이제 대통령궁에 있는 대통령궁이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이 팔라시오 나시오날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네, 멕시코의 역사라고 하는 이제 그림 인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 입니다. 이 대통령궁은 지난 시간 템플로 마요를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렸었던 소칼로 광장이 있지요. 네. 이 앞에 지금 보이는 넓은 이제 공터가 이제 광장입니다. 이제 소칼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역 전체를 이제 구시가지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지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소칼로 광장 한편에 지금 오른쪽 편에 보이는 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카테드랄 대성당이고요. 지금 이 사진에 담겨 있는 모습은 대통령 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장의 한편에는 대성당이 위치해 있고요. 관청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건축 형태는 라틴 아메리카 도시들 대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즉 식민지 시기 에스파냐가 만드는 하나의 도시 계획의 전형적인 틀이었던 셈인데요. 광장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종교적 권력과 다른 한편에는 왕이 행사하는 세속적 권력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개 면에는 상점가들이 주로 위치해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가시면은 뭐 금은방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이런 이제 상점가들이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 접하고 있는 바로 첫 번째 이 건물들 뒤로 이제 한 블럭씩 뒤로 이렇게 멀어질수록 인제 귀족들의 이제 저택가 이거나 교육기관이거나 하는 주요 기관들이 이제 몰려 있고요. 인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반 시민들의 거주지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이제 워낙 구시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쾌적한 주거지로서 쾌적하거나 선호되는 그런 퍼링이 계속 있죠. 네. 그래서 이 대통령 궁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오늘날의 모습인데요. 1522 년부터 26년 사이에 건축이 됐고요. 이 건축된 모습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후로 정말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리모델링 그리고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가면 보게 되는 대통령 궁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사진은 이제 식민지 시기의 사진 입니다. 그래서 파차다라고 하는데요. 건물의 이제 전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부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걸 위에서 보면은 요런 모양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박박물관 설명드릴 때도 왜 가운데 크게 기둥 하나 놓고 큰 선반 같은 거 얹어서 이제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가운데 이 하늘로 뚫린 공간 이제 그걸 중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바로 여기 보고 계신 가운데 요 부분이 이제 파티오라고 하는 형태 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높고 단단한 사실 벽면이 있기 때문에 이 내부가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건너다 보인다든가 뭐 담 너머 이렇게 볼 수 있다든가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이 길 따라가다가 이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건물의 큐스에 굉장히 공간이 갖고 이제 우리한테는 좀 되게 다소 이색적이고 그래서 흥미로운 그러한 건축 양식으로 이제 경험이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중정이 있고요. 이 중정에서 2 층, 3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겠죠. 네. 그 계단에 따라 올라가는 그 속에 위치하고 있는 그림이 요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지금 난간이 보이실 텐데요. 1 층에서 2 층으로 이렇게 정면을 따라서 올라갈 때 눈앞에 보이는 장면 이고요. 좌우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발코니처럼 위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 이제 올라가고 있는 장면 이제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요렇게 꺾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도 요 모양으로 요렇게 꺾여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걸로 네. 여기서 지금 발코니처럼 해서 3면 오른쪽 면과 정면과 왼면 요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림이 펼쳐지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화면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작품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고요. 제가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고정해 놓고 갈게요. 화면이 뜨기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냥 이렇게 한눈에 보셔도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멕시코의 역사라고 하는 작품 하나만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2 층에 올라가서 그 층에 복도에 쭉 디에고 리베라의 여러 작품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바로 직접 감상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이제 강렬한 인상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림을 뭐 좋아하느냐, 회화 감상을 좋아하느냐 이런 것과 이제 별개로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글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인제 좀 대면 수업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실지 쪼끔 들어보고 싶은데 아쉬운 대로 이제 제가 추정컨대 보통 이런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록달록하다. 뭐가 많다. 뭐가 많은데 뭘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대체로 요러한 표현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저의 첫인상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크기가 일단 크고 굉장히 다양한 형상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고요. 그것들이 굉장히 생생한 선과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 우리는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 측면에서 감상했을 때 먼저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이제 벽화라고 하는 바로 인데요. 자, 먼저 벽화라는 건 공공기관의 건물에 그냥 아무 데나 담벼락에 그리는 걸 벽화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공공기관의 벽면에 특정한 메시지를 담아서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 벽화라고 하는 양식이 갖는 다른 회화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당연히 그려진 장소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벽면, 더더구나 보통 외벽에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말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즉 이 건물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그린 그림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벽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박물관에서 설명드렸었던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그림을 입장료를 내고 '내가 이게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라고 하는 의지하고 상관없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노출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접근권이 완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지를 가질 필요도 없고요. 의지를 가지고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지나가다 눈에 들어오게끔 사실은 그리는 거랍니다. 더더구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그림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니라 업무를 보러 오죠. 네, 행정 업무나 필요한 일을 보러 오는 곳인데 일을 보러 왔다가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게 그린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 작품,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제공하고자 할 때 벽화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이 멕시코 벽화 운동 이후로 벽화라고 하는 양식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서요. 20 세기 중반 후반에는 보통 민중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중 예술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한 양식으로도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민중 예술이라는 건 엘리트 예술과 달리, 즉 엘리트 예술은 어 특정한 교양 수준과 그리고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예술 작품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면, 민중 예술들은 엘리트들의 기호 혹은 그들의 교양, 지식 혹은 경제적 자원들, 이제 돈이죠. 네, 이런 것들 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예술을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반 민중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그런 그림들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화의 이제
역사도 이제 꽤 오래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그 기점에 있는 예술 운동이 바로 이 멕시코 벽화 운동이다라고 봐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좀 화면에 있는 그림은 화면이 또 잠깐 안 돌아가고 있죠. 예. 오디오에 재생에는 문제가 없었으면은 좋겠는데요. 네, 제가 잠깐 끊고 네, 오디오 상태를 확인하고 두 번째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